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뷰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노프 생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저는 노프 생활을 한 지 지금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노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로운 장점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정보로서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TV에서 우연히 중국에 있는 야오족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야오족의 그 생활을 취재하는 과정 중에 야오족 사람들이 평생 동안 뭐 머리도 자르지 않는데 제가 굉장히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놀란 장면이 있었는데요. 야오족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도 머리카락이 굉장히 검고 윤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찾아갔던 리포터가 나이가 많으신데 왜 흰머리도 없이 이렇게 머리카락이 건강하신가요? 물어봤더니 그 야오족 할머니가 하는 말이 흰머리가 뭐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흰머리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와,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거든요. 아, 바로 저거다. 저 방법대로 하면 나도 평생 흰머리가 나지 않고 건강한 머리카락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TV에서 소개한 야오족의 그 비법이란 게 그 야오족 자체적으로 만든 그 머리 세정액을 가지고 뭐 며칠에 한 번씩 머리를 감는다는 그런 비법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꼭 그 언젠가 기회가 되면 중국 야오족을 방문해서 그 비법을 그대로 캐다가 나도 한번 따라해서 평생 동안 검은 머리로 살아보겠다라고 결심을 그 순간 했는데요. 뭐 그게 벌써 10년 전의 일이에요. 물론 저는 그 1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중국을 가보지도 못했고 더군다나 중국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오족 할머니를 찾아가서 그 신비스러운 비법을 물어볼 기회는 전혀 갖지 못했죠. 뭐 어쨌건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나에게도 늙음의 흔적이 찾아오면서 이런데 희끗희끗 흰머리가 돋아나기도 하면서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들이 내 몸 여기저기에서 표출이 되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이가 들게 되면 굵어지지 말아야 될 때는 굵어지고 가늘어지지 말아야 될 때는 가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뱃살 굵어지지 말았으면 하는 배가 배둘레가 엄청 굵어지고 뭐 때로는 낯짝이 두꺼워진다고 해야 되나 낯짝이 굵어진다고 해야 되나 나이가 들면서 뻔뻔함에 두께도 같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 착하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나이 들면서 상당히 낯짝이 뻔뻔스럽게 두꺼워지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늘어지지 말았으면 되는데 가늘어지는 게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머리카락이 있죠. 머리카락이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꽤 어렸을 때는 굵고 나름대로 윤기도 나고 좋은 머리카락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무슨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또 왜 이렇게 기름기는 빨리 끼는지 머리를 뭐 아침에 감아도 저녁쯤 되면 온유월이 아니라 무슨 한여름에 삶아놓은 시래기 말린 것처럼 이렇게 머리가 칙칙 달라붙으면서 굉장히 짜증스러운 몰골로 변해더라고요. 뭐 머리카락 말고도 뭐 우리가 가늘어지지 말았으면 하는 뭐 부분들은 여러 군데가 있죠. 뭐 그런 부분이 가늘어진다거나 힘없이 피시식 되는 경우도 아마 대부분 나이가 들어가는 다른 여러분도 느끼는 증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 어쨌건 우리는 이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생의 처절한 비극들을 몸소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머리카락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머리카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체적으로 고민을 하는 중에 노포에 관해서 이제 그 정보를 접하게 되었어요. 노포를 하게 되면 뭐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탈모도 방지가 되고 머리 자체의 그런 방어 시스템 건강하게 유지되는 그런 유지 시스템이 작동이 되어서 굉장히 좋다는 기사를 읽고 여러 가지 시중에 있는 노포의 비법 대부분 뭐 베이킹 소다를 활용하는 노프 방법도 있고 뭐 밀가루로 머리를 세척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나름씩 도전을 해 보았습니다만 딱히 저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로 오는 노프 방법은 없고 또 제가 그 결과에 만족을 못 하다 보니까 뭐
금방 노프를 며칠 만에 포기하기도 하고 거의 일주일 정도 가면 대부분 포기했던 것 같아요. 뭐 시중에는 보시면 대부분 다른 방법에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노프 생활을 성공적으로 유지해가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그런 분들의 방법이 크게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대부분 며칠 시도하다 포기하고 며칠 시도하다 포기하고 그러한 여러 번의 시행착오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제 머릿속에 어릴 적에 보았던 그 야오족 할머니의 영상이 퍼뜩 떠올랐어요. 아, 그래. 그 할머니 비법을 내가 한번 직접 적용해 보자. 이제 막연히 언젠가는이라고 접어둘 타이밍은 지났고 이제 당장 내가 그 비법이 뭔지 알아내서 내 머리에 적용을 해야 될 타이밍이 드디어 저한테도 찾아왔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야오족 비법에 관해서 나름대로 인터넷에서 검색도 해보고 여기저기 자료로도 찾아봤는데요. 제가 그 숱한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야오족 할머니는 그 썩은 쌀뜨물을 끓여서 거기에 중국 자몽과 차 찌꺼기 그리고 허브 무슨 동백식 기름 이런 걸 넣어가지고 끓인 다음에 그 물로 머리 세정액을 만들었다고 해요. 제가 아마 어릴 때 다큐멘터리에서 보았던 것도 그 세정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나름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중국에서도 자몽이 생산되나? 이게 자몽이라고 번역은 돼 있지만 진짜 우리가 아는 그 자몽이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그 다음에 차 찌꺼기라고 하는데 무슨 차지? 보이차인가? 자스민차인가? 아니면 무슨 또 다른 제3의 야오족만의 전통차인가 그 차의 정체도 알 수가 없었고 뭐 동백기름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뭐 머리에 좋은 것도 머리카락 건강에 좋은 것도 알고 있었고 아마 동백기름은 보습을 위해서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고요. 허브는 뭐 없으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고 썩은 쌀뜨물을 끓인다고 했는데 이 썩은 쌀뜨물 그 제가 보았던 동영상에서도 그 PD가 리포터가 이렇게 그 쌀뜨물 냄새를 맡아보면서 굉장히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했던 장면이 어릴 적 제 머리에 생생하게 기억이 되어 있었거든요. 아마도 그 썩은 쌀뜨물을 썩혀서 했다기보다는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 쌀뜨물을 아마 발효를 시킨 게 아닐까라는 자체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썩은 곰팡이 난 물을 머리카락에 바를 리는 없고 아마도 발효를 좀 냄새가 지독할 정도의 수준으로 발효를 해서 그 물을 응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나름대로 이제 제가 조합을 한번 해보고 실험을 해보자 내 자신을 모르모트 삼아서 실험을 해보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물론 제가 뭐 여유가 된다면야 뭐 최고급 유튜버 뭐 이런 사람이면 중국 현지로 출장을 가서 그 할머니를 찾아내서 인터뷰를 하고 그 비법을 철저히 키우겠지만 아쉽게도 저는 가난뱅이 초보 유튜버이기 때문에 현지 출장을 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방구석에서 혼자만의 취득한 정보들을 조합해가지고 나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실험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뭐 성공하면 좋은 거고 실패해도 남한테 욕먹지는 않을 거니까 어쨌건 저는 저 나름대로의 비법을 찾아서 한번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본 끝에 마침내 저는 최적의 조합을 나름대로 찾아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 조합은 구원의 손길처럼 저에게 다가왔죠. 아, 고마워라. 이제 그래서 제가 찾아낸 그 정보를 여러분이 뭐 유용하게 생각하실지 안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방법의 노포를 시도해보고 실패해보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색다른 방법의 노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가 지금 말을 하다가 깨달은 사실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노포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었는데 정확한 단어는 노포가 아니라 노프입니다. 죄송합니다. 노포는 뭐 오래된 가게라는 뜻인데요. 제가 방금 전에 TV에서 뭐 한국 노포를 찾아서 이 시리즈를 보고 와서 그런지 순간적으로 노포를 노포라는 발음으로 지금까지 계속 발음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부터 다시 동영상을 찍을 만한 정열과 정성은 저에게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오류를 철저히 무시하고 지금부터 노프라는 단어로 정정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노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소개 영상이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배 앞에 있는 재료는요. 첫 번째 자몽
이 들어갔다고 했는 썩은 쌀뜨물에 자몽과 차찌꺼기, 허브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 동백 기름이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뭐 자몽은 아마도 감귤류를 대충 사용하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오렌지, 레몬, 뭐 실제로 자몽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써서 그 물을 끓인 다음에 조합을 해보았는데요. 이런 생물 재료의 같은 경우에는 신선함은 유지가 되지만 첫 번째 오렌지나 레몬, 자몽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지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그 껍질의 농약을 제거하는 과정이 너무 번거로웠습니다. 번거로우면 또 우리가 규칙적으로 실천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되죠. 그래서 저는 실물 과일 껍질을 내는 대신에 짜잔 이러한 에센셜 오일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실물 과일 껍질 대신에 레몬 에센스, 오렌지 에센스, 그리고 이런 자몽 에센스, 그레이프루트 에센스를 쓰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 살림의 여왕들 후기를 보시면, 살림 잘하시는 분들의 후기를 보시면 이러한 오렌지 껍질이나 레몬 껍질을 사용해서 집안의 묵은 때를 깔끔하게 지워주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건 저는 그러한 실물 껍질을 사용하는 대신에 그 껍질에서 유효한 성분만을 추출해낸 에센셜 오일로 대체를 했고요. 두 번째, 차 찌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무슨 차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차 또한 기름기를 긁어내는, 제거해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녹차로 대체를 했습니다. 녹차물을 그냥 아주 진하게 우려내서 사용을 했고요. 세 번째, 동백기름 같은 경우는 보습 효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에센셜 오일에 이미 기름 성분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히 동백씨 성분은 생략을 했고, 허브도 그 정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 마지막으로 제일 큰 걸림돌이 바로 쌀뜨물을 발효하는 방법이었는데, 사실 쌀뜨물을 이렇게 따라 놓고 공기 중에서 막연히 실온에서 발효를 하면 되는지 어쩐지 몰랐는데요. 제가 찾아낸 방법은 바로 짠짠짠, 우리나라 무탄 그 TV 프로그램에서 소개해줬던 EM을 이용한 쌀뜨물을 저는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EM을 그냥 쌀뜨물만 사용하게 되면 쉽게 변질 가능성도 있고 보관 기간이 별로 길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걸 쌀뜨물을 EM을 넣고 이렇게 쌀뜨물 발효액 형태로 만들어 놓게 되면요, 뭐 거의 몇 주에서 한 달에서 몇 주 정도, 한두 달 정도는 거뜬하게 보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EM을 활용한 쌀뜨물 발효액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초적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EM 쌀뜨물 발효액에 에센셜 오일을 첨가하고 녹차물을 첨가하고 마지막에 보다 완벽한 오염물 제거, 머리에 있는 기름기 제거를 위해서 쌀가루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용한 이 쌀가루라든지 이 쌀을 씻은 쌀뜨물이라든지 여기 있는 이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유기농 제품을 사용하였어요. 사실 뭐 이왕 하는 거 좀 더 좋은 성분을 나에게 주고 농약 성분을 배제하고자 유기농 제품을 전부 사용하였습니다. 뭐 이건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유기농은 선택 여부는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짜잔! 머리를 감으려면 우리가 보통 이런 종류의 세숫대야 뭐 이런 볼 같은 게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용액을 배합을 해서 머리를 감으면 되는데요. 용액 배합은요, 기본적으로 쌀가루를 넣어줘요. 뭐 쌀뜨물을 쓰는데 굳이 쌀가루를 왜 넣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쌀가루가 생각외로 굉장히 세척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실제로 집에서 이 다른 기름기가 많은 요리 같은 것을 조리하셨을 때 그 프라이팬 같은 거 기름기 닦기 정말 힘드시잖아요. 그때 이 쌀가루하고 저 쌀뜨물 그리고 레몬 오일이나 오렌지 오일을 섞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기름기가 빨리 없어지더라고요. 보통 퐁퐁 뭐 두세 번을 써도 프라이팬 같은 경우는 미끈미끈한 느낌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쌀가루, 쌀뜨물 그리고 에센셜 오일 두세 방울만 넣어주시면 퐁퐁을 쓰지 않아도 기름기가 대부분 세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직접 그렇게 세척을 해보세요. 제 말이 뻥이 아니라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건 쌀가루를 이 정도 한 스푼 정도 넣어주고요. 그 다음 짜잔, 이 EM 쌀뜨물 발효액을 넣어주는데요. 저는 이제 기존에 이건 아직 제가 새거 트지 않은 상태이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EM 발효액을 만드는 과정은 대부분이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네가 하는 걸 보여달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제가 이거 다음 영상 편으로 EM을 만드는 법을 따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EM 쌀뜨물 발효액을 넣습니다. 보통 저는 이렇게 한 컵 가득 넣어주고 있어요. 이것도 뭐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반 컵을 넣어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철저한 세척 및 소독을 위해서 한 컵 가득 넣어주고요. 이 EM 쌀뜨물 발효액의 또 좋은 점은요. 물론 세척 효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EM이라는 게 뭐 우리 몸에 유익한 균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EM 쌀뜨물로 하게 되면 머릿속에 있는 비듬균이라든지 또는 이런 안 좋은 냄새를 만들어내는 균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해 주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EM 쌀뜨물을 사용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진하게 우려낸 녹찬물, 뜨거운 물에 우린 다음에 최소 30분 정도 방치해 주세요. 녹차의 유효 성분이 충분히 빠져들도록. 저는 녹차의 양을 보통 2컵 정도 넣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 레몬 에센셜 오일인데요. 저는 물론 기분에 따라서 레몬 에센셜 오일을 쓰거나 오렌지 에센셜 오일을 쓰거나 자몽, 그레이프루트 에센셜 오일을 쓰는데요. 사실 셋 다 효과는 비슷해요. 감귤류가 갖고 있는 기름기 제거 성분이 머리에 있는 지저분한 찌꺼기들을 깔끔하게 없애주기 때문에 셋 중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취향에 따라서 써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몬 에센셜 오일을 제일 좋아합니다. 썼을 때 제일 강력한 세척 효과 또는 냄새 제거 효과를 줬던 게 이 레몬 오일이었던 것 같고요. 이 레몬 오일과 함께 제가 꼭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로즈마리 오일이에요. 이 로즈마리 오일 같은 경우는 자체에 발모를 촉진하는 그런 유효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웬만한 그런 탈모 방지용 약용 샴푸 같은 것보다 훨씬 더 머리카락이 좋아요. 아무리 비싼 린스 같은 걸 쓰시는 것보다 이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 두세 방울만 헹구실 때 사용하면 머리에 윤기도 부여가 되고요. 그 다음 머리에 탈모 방지, 발모 촉진에 효과도 주는 아주 가성비가 훌륭한 재료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이런 말을 하면 관련 업체 분들이 안 좋아할 수 있지만 샴푸나 린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화학 물질 아니면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의 이런 조성물이잖아요. 조합된 그런 조성물이잖아요. 머리카락에 좋을 건 딱히 없어요. 대부분 그런 화학 물질의 조합에 약간의 유효 성분을 첨가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좋은 에센셜 오일을 쓰시는 게 훨씬 더 두피와 모발 건강에는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이건 저의 순수한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그래서 레몬 오일을요, 보통 저는 5방울 정도 넣어줘요. 이렇게 5방울 더 들어갔죠. 그리고 로즈마리 오일을 한두 방울 정도만 넣어주면 돼요. 한 방울, 2방울 정도만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는 물을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샴푸를 할 수 있을 만큼 물을 첨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울에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가득 차게 일반 그냥 따뜻한 수돗물을
푸셔서 이렇게 휙휙휙 저어서 잘 섞어준 다음에 이걸로 샴푸하면 기본적으로 머리 세정액으로 머리 세정액을 사용한 노프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오렌지 오일이나 혹은 이 그레이프루트 오일 같은 경우도 레몬과 똑같이 세척 효과는 좋지만 저는 그래도 제일 제 머리에 맞았던 걸 레몬 오일이었기 때문에 레몬 오일을 추천드린 거고요. 가끔은 이 로즈마리 오일 대신에 저는 페퍼민트 오일도 가끔씩 사용하고 있어요. 이 페퍼민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 자체가 약간 화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한 방울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걸 이제 뭐 특히 여름철 같은데 이 페퍼민트 오일을 한 방울 정도 첨가해 주시면요, 머리가 화한 느낌이 나면서 그 두피에 혈류 순환이 굉장히 촉진이 되고요. 그 다음 뭐 자체적으로 항균 효과 뭐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비듬 방지나 이런 비듬균, 살균이라든지 냄새균, 살균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머리 세정액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그 노프를 하실 때는요, 머릿속에서 구획을 정하시면 돼요. 머리는 뭐 4등분으로 이렇게 구획을 정하신 다음에 한 구획씩 이렇게 꼼꼼하게 샴푸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하신 점은 머리카락을 그냥 이렇게 비비는 일반 샴푸를 사용하듯이 머리카락을 그냥 비벼서 쓰는 그런 세척법이 아니라 이 용액을 두피에 바르신다. 두피에 발라서 마사지를 해주신다는 느낌으로 충분히 두피와 머리카락에 적셔가면서 조금 샴푸 시간을 길게 잡으셔서 5분 정도 한 구획씩 뭐 두피와 머리카락에 용액을 바르신 후 그 용액을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둥글게 마사지해서 흡수시킨다라는 기분으로 조물조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머리카락, 첫째는 두피를 마사지를 끝내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쓸어 올리시면서 머리카락에도 유효 성분이 충분히 흡수가 되게 잘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런 다음에 이걸 바로 씻어내지 마시고요. 이제 머리카락을 충분히 그렇게 마사지를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몸 샤워하시고 이 닦으시고 한 10분 정도 용액이 두피와 머리카락에 흡수게 방치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걸 헹구어 내시면 됩니다. 헹구실 때는 이게 쌀가루가 머리카락에 묻어 있기 때문에 그 쌀가루가 두피에 남지 않도록 잘 깨끗이 헹구어 주신 다음에 잘 말려주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저는 이 노프할 때 이 머리 세정액의 효과를 많이 보았고요. 저는 지금 거의 한 2년 가까이 이 노프를 해오고 있는데요. 웬만한 샴푸를 썼을 때보다 훨씬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노프를 2년 정도 해보고 난 다음에 얻은 결론은 확실히 머리카락이 굵어졌어요. 그리고 예전에 일반 샴푸, 좋다는 샴푸 다 써봤지만 그때는 뭐 머리를 감고 나면 물 흘러가는 수채구멍이라고 하죠. 수채구멍에 머리카락이 한 15개, 20개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머리카락이 한 4, 5개 정도밖에 안 빠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예전에는 제가 머리에 이런 뾰루지 같은 게 좀 신경 쓰면 머리에 뾰루지 같은 것도 나고 그랬는데요. 이런 뾰루지 같은 것도 거의 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노프라는 건 우리가 발모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발모 효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머리카락 자체의 건강을 회복해서 머리카락이 굵어지게 하고 자체의 힘을 갖게 해서 탈모의 방지를 어느 정도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발모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냥 탈모 방지 및 머리카락 자체의 건강한 힘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하신다면 큰 만족감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용액 같은 경우는요, 사실 머리카락에 하셔도 좋지만 우리가 머리카락 이외에도 내 몸에 좀 싫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좀 큼큼하고 궁둥 짠내가 나는 그러한 음습한 부분들에 여러분이 이 용액을 듬뿍 마사지를 해주셔도 굉장히 이게 바르실 때는 머리에서 이게 일단 이게 쌀뜸을 발효
가 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를 맡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막걸리 무슨 썩은 듯한 이런 톡 쏘는 냄새가 나고 이 냄새가 또 꿀인내가 장난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이 냄새는 물로 씻으면 의외로 금방 없어져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우리가 우리 몸에서 싫은 그런 부분들에도 이걸로 세척을 해주시면 장시간 아주 그 항취 효과, 냄새가 나지 않아요. 아주 탁월하고 깔끔한 개인위생 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싫으시면 마시고요. 어쨌건 그리고 또한 이 노프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무엇보다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걸 뭐 한두 달 해놓고 나는 효과를 보겠다? 안 돼요. 이걸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하셔야 이게 충분한 머리카락이 내가 건강해지고 굵어지고 머리가 덜 빠지는구나라는 효과를 느끼지 한두 달 하고서 효과 없네라고 때려치우실 거면 아니 하느님만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1년 365일을 이 노프로 생활하는 건 아니고요. 가끔씩 가다가 진흙을 사용해서 딥클렌징을 하기도 하고 또 여행 같은 데 갈 때는 그냥 일반 샴푸를 쓰기도 해요. 또는 뭐 술 먹고 들어와서 이렇게 용액을 만들고 머리를 적시고 하는 과정이 귀찮을 수 있잖아요. 이때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그런 샴푸바를 사용해서 머리를 감아서 가볍게 끝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꾸준히 1년 이상은 계속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노프와 관련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머리를 감기 전에 먼저 머리를 빗어서 1차적으로 빗으로 머리카락의 더러움을 제거해 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이 머리 세정액으로 씻으시기 전에 먼저 뜨거운 물로 머리카락과 두피, 다소 뜨겁다고 느껴지는 온도의 물로 머리카락과 두피를 충분히 씻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두피에 있는 모공도 열려서 이 머리 세정액의 유효 성분이 보다 잘 흡수될 수 있고요. 머리카락에 있는 그런 지저분한 오염물질도 뜨거운 물에 대부분 씻겨나가거나 불려지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한 세척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것을 원샷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과 함께 이제 목욕탕으로 사라져서 씻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쌀뜨물 EM 만드는 법은요, 제가 두 번째 동영상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끔씩 제가 하는 진흙 머리 딥클렌징도 세 번째 동영상에서 연속해서 소개해드릴 생각이니까요. 어쨌건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정보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기쁘게 생각하고요. 사실 이 정보는 저만 알고 싶었던 정보예요. 남에게 주지 않고 나만 젊고 건강한 머리카락을 늙어 죽을 때까지 유지하고 싶었지만 저도 유튜브에서 많은 유용한 정보들을 받아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의 자그마한 지식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 이런 정보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은 뭐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제 조그마한 정보가 제 그래도 나름대로 연구 개발한 저의 특제 이 머리 세척액 용액이 그래도 필요한 분들한테 조그마한 도움이 되어서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리뷰하는 남자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